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원래 이 금요일 이 시간은 좀 사람이 적을 걸 예상했는데 좀 책상이 모자라네. 아유,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여기 처음 오신 분은 들어보시고 나중에 웬만하면 안 오셔도 돼요.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월요일, 금요일 이제 할 때는 월요일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부 모임이고 금요일은 조금 이제 글자도 한문에다가 또 벽암록이란 교재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물론 그런 차등을 두는 건 아닌데 원래 제 그 공부 모임 월금 이렇게 한 의도는 원래는 그거예요. 이제 금요일에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안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통 가나선 전통의 불교이다 보니까 그 가나선 전통 바로 직전에 이제 이 공안선이 어떻게 보면 선이 과일로 치면 이제 익을 대로 익어가지고 막 이제 썩기 직전의 모습이거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선이 선의 제일 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선 이후로 선종이 문을 닫았거든요.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이견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가나선을 별로 그걸 가나선이 뭐 최상근기가 뭐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가나선이든 공안선이든 결국 우리 이 전통 달마선종 이 조사선에 기반을 둔 건 맞는데 그 방편에 있어서는 그 우리의 그 전통적인 가장 그 육조 해능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마조 이후의 선이 조사선이거든요. 예. 저희 아마 이제 보면 이제 좀 전통적으로 이제 선 공부한다는 곳의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이제 저작거리 진짜 길거리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온갖 소음들이 그냥 막 들리는 진짜 저작거리 한가운데서 이제 선 공부를 한다고 간판을 걸어놨으니 일견 이게 맞는데 일견은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도 들 겁니다. 아마 처음 이런 이제 절에서 이런 불교 인연을 맺으신 분들하고는 한테는 조금 이질적인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이런 데서 무슨 선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실 만한 분도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공부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선을 아직도 방석 펴놓고 주저앉아서 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동안은 꽤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자꾸 뭘 이렇게 명상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마음을 내서 공부를 해보시면 사람마다 이제 차차 알아가실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단박에 진짜 선이 뭔지 직접적으로 이제 알아 계실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아직까지 저희 공부 모임이 그래도 제법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게 이제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꾸준히 공부하신 분이 거의 없다 보니 거의 매번 초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뭔가 그렇게 이게 오랫동안 꾸준히 인연을 맺으면서 이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늘 이제 이 모임에 참여하신 분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매번 변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산만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이 아무리 많아도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예, 그런 게 조금 아무래도 그런 어떤 청규나 규칙도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식의 왜냐면 저희는 무슨 뭐 사람 많은 걸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니까 다만 한두 분이라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근데 참 인연 만나기 힘드네요. 참 공부를 진득하게 참으로 공부에 발심한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힘드네요. 자, 이제 제가 지금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몸 상태가 메롱이라 예, 저 뭐야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 네. 지금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고 그래. 단어도 생각도 안 나고 예, 좀 그래.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것의 연장선인데 매번 공부 모임 멤버가 바뀌다 보니까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맨날 했던 얘기, 맨날 초심자들 하는데 했던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좀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도반님들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는 시간도 저도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참 요즘 들어서 참 그러네요. 공부 모임 이렇게 해나가기 참 힘들다. 조금 지친 것 같기도 하고 좀 힘을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해봅시다. 아주 초보적인 얘기부터 이 벽암록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오해부터 이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뭘 배우고 익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뭘 배우고 익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솔직하게 말씀해 보시니까 배우고 익혀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진짜 그래요? 그럼 여기 왜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걸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게 선 공부, 불이법하고 이분법적인 공부하고 완전히 다른 게 딱 이거예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공부해도 설사 여기서 모종의 체험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맨날 제자리 걸음하게 돼 있어요. 공부가 전혀 10년 지나도 공부가 진도가 안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선이 바로 이거예요. 선이란 글자로 나타내려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도니, 부처니 전부 이름이고 모든 이름의 근본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거는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할 수 없는 걸 바로 이거라고 한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 거 없어요. 알 거 없어. 이거 명확해야 돼요. 왜 알 게 없을까요? 왜 알 게 없을까? 네? 왜 알 게 없을까? 우리 안다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안다는 건 생각해야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러면 뭔가 우리 머릿속에 단어라든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 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어떤 단어나 이미지 떠오르기 전에 지금 제가 손을 흔들고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잖아요.
바로 이거라면 이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여기서 아 이거구나 이해하면 땡이에요. 그거. 이해하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야 돼요. 아무것도. 예?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 예? 뭘 알고 모르고가 아니에요. 바로 이 상태가 지고의 상태라고 하는 게 이 이상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상은 없다. 이 이하도 없고 무상정등정각이란 말이 바로 딱 그러니까 어떤 분은 손가락만 20년 올리셨어요. 20년 손가락만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하게 잘 속는 것 같아요.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하고 말고가 아닌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라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지. 여러분이 무슨 체험하기 이전에 가장 근본적인 체험이 뭐냐? 바로 이 체험이에요. 바로 이 체험. 이 체험이 제일 1번이라. 아니, 이 체험뿐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체험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체험은 일로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전부 환영이라고. 여기서 아는 모든 것들 여기서 일어나요. 여러분 딴 데서 아는 게 아니야. 여기서 안다고. 근데 그 모든 걸 아는 이 자리는 알 수 없어요.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탁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얻을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벼감록에서 벼감록 일칙이 뭡니까? 달마 불식이잖아요. 달마도 모르는 거예요. 몰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여기서 그러면 또 모르는 쪽에 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도 개념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러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다. 근데 자기가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깨달은 게 있으면 그거는 뭘 감각이나 생각의 뒷다리를 붙잡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지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고 이건 믿고 안 믿고가 불가능한 믿음을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3조 승찬에 오늘 신신명 나올 건데 그 신신명을 통해서 믿는 마음의 새김이란 믿는 마음의 노래라는 게 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가 믿는 마음 이거예요. 이거. 둘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믿고 안 믿고 양변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래. 예? 공부를 10년, 20년에서 점점점 완성해 간다는 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예? 근데 본질은 뭐냐? 본질은 이미 이렇다 이거예요. 이미 이렇다. 예?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거 본질. 예? 이 확실한 본질을 자기 스스로 깨치는데 10년, 20년, 30년 평생이 걸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이 20년, 30년 평생 공부해서 도달할 자리가 원래 이 자리란 말이에요. 원래 이 자리. 원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깨닫는데 20년, 30년 그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요거 절대 안 달라집니다. 예? 여러분 조심해요. 여러분들은 자꾸 뭐가 달라지길 바라죠. 그거 이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도대체 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달라지는 것 치고 허망한 게 아닌 게 있으면 내놔봐요. 마음이 불편하다가 편해졌다? 그런 거 마음 공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어떤 보살님도 그거 야단 맞고 집에 갔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즘 안 했나 보다. 마음 편해지려고 이 공부하는 사람 이 공부 못 한다고요. 그 경계잖아요. 마음 편했다. 마음이 불편했다가 편해졌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거 환상이에요. 마음을 깨달으면 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가지고 뭐 무슨 천국에처럼 산다. 그건 투사예요, 투사. 예? 망념의 투사라고. 그런 일 없어요. 부처님한테 물어봐요. 부처님은 일생 동안 마음이 뭐 편안해서 행복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부처님도 육체적 고통. 경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세요. 등이 아프다, 뭐가 아프다, 안 한다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저 마을 가서 우유 좀 구해오라. 그 다음에 자기 고국의 멸망. 자기 사촌 재봐달다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제자 사립을 못 걸리니 자기보다 앞서 죽었고. 저 누구야? 앙골리마라는 맞아 죽었고.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가 더딘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애착,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 저런 거 다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거 해야 된다. 당장 이거야. 이런 걸 좀 제발 물어봐요. 수십 년 공부해서 그래서 당신은 뭘 얻었습니까? 이런 거. 그래, 수십 년 공부하니까 뭐가 어떻습니까? 이런 그 본질적인 거 물어보란 말이에요. 제 답은 아무 일 없었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늘 있던 이대로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뭐가 달라지는 줄 착각했습니다. 달라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달라지는 모든 것들은 계속 달라질 겁니다. 변함없는 것만 변함이 없어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변함없는 이걸 이름이 없는데 이름을 붙이면 이게 진여예요, 진여. 진여라고 참으로 그러함이거든. 참으로 한결같음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게 진여구나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체험의 대상이라. 근데 이 체험은 내가 하는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체험이야. 그냥 나라는 체험. 아니 여긴 이름 붙이면 안 돼. 그냥 바로 이렇게 통해야 돼. 이 체험이에요. 이 체험. 여러분이 체험한다, 체험 안 한다가 불가능한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상수멸진정이라고. 그래 중생은 절대 알 수 없는 체험이 이거예요. 왜냐면 느낌도 없고 생각 안 붙거든. 그러니까 중생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다고. 나 아무 느낌이 없는데? 나 모르겠는데? 이런다고. 왜? 느끼려고 하고 알려고 하면 절대 느낄 수 없고 절대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버려버려요. 그제서야 이게 아가 왜 깨달은지 안다고요. 하는 거야, 아가 뭐냐면 자기가 실수했던 걸 깨닫는 거예요, 실수. 새로운 뭘 깨닫는 게 아니라 내 실수를 깨닫는 거예요, 내 실수를. 그래서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실수를 깨달아. 그래야지 봐요. 내가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이나 이 공부를 시작해서 또는 공부하다가 좋은 경계가 나타나든 공부하다가 어려운 경계가 나타나든 그게 늘 한결같은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왜?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지금 당장에 지금 마주하고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마주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마주하고만 있나? 옆에도 있고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없는 것이 없는데 이걸 생각으로 더듬지 말란 말이에요. 봐요.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지금 존재하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이 전체 존재 가운데 이 살덩어리 느낌만 자기라고 자꾸 분별해. 아니, 봐요. 여러분 경험을 보라고요. 세상이 있죠? 예?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이거하고 내가 있는 거하고 둘이 되냐고. 그냥 한 덩어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개념으로 잡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못 잡는 그대로 그거라고. 거기서 봐요. 자기가 이걸 잡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라. 그러니까 모른다. 아무것도 못 느낀다. 어쩌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뭡니까? 이 고통, 통증, 뭐 감정 이런 것만 느껴지니까 거기에만 집착하는 거라고. 그런 게 있는 줄 착각하는 거라고. 아니 그건 분명히 있죠. 경험되잖아요. 근데 그 경험의 본질이 뭐냐 이거. 그 경험의 본질이. 지금 비유를 할게요. 여기 부처 형상, 나무와 꽃의 형상이 있죠. 이건 형상이잖아.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형상에 속지 말고 이 본질로 딱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똑같은 물감이잖아. 예? 똑같은 물감이라고요. 색깔만 다르지 기름 덩어리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와 같듯이 지금 여러분의 나라는 존재, 내 육체적 감각이나 이 세상의 허공의 그런 어떤 뭐 냉기, 온기, 뭐 냄새 뭐든지 본질이 뭐냐고, 본질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몸의 느낌이야, 이거는 뭐 컵의 느낌이야, 저건 찻소리야 이런 게 뭐냐면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린 거야. 근데 그 재료가 뭐냐고.
통증이 뭘로 만들어졌고 저 찻소리가 실제로 뭘로 만들어졌고 내 살덩어리의 감각 이런 게 실제로 뭐냐고요. 분별하면 이건 살이니 전부 개념 생각 아닙니까? 그 개념, 생각, 감각, 이게 본질이 뭐냐고. 이건 전부 물감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뭐겠어요? 여기선 사량 분별이, 왜냐면 여기다 뭐다 하는 순간 그거 또 그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뚝 끊어져야 돼. 이게 선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아르마리를 뚝 끊고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아르마리가 요만큼씩 남아요. 그러니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똥 싸고 뒤처리 안 닦은 느낌이 바로 그거예요. 공부를 앵간히 공부했는데도 여전히 찝찝하다, 여전히 미진하다 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아르마리가 남아있는 거야. 그걸 딱, 그게 누진통이라고 하는 게 새는 게 다 해버려야 돼요. 조금이라도 흘러나가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이 경험, 지금 당장의 이 경험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자꾸 우리는 경험의 내용에 쏠리게 돼 있어. 제가 어쩔 수 없이 말할게요. 경험의 내용 말고 경험의 형식이 진리라고. 제가 국어 선생이잖아요. 보통 문학 작품 설명할 때 내용과 형식으로 나누거든요. 문학의 내용과 형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소설의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형식은 똑같다 이거예요. 네? 시공간 배경 속에 인물 사건 이게 나타난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경험 내용은 다 달라지는데 늘 이런 식이라고. 이런 식. 이걸 불교에서는 여시 그랬거든. 이렇게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 이와 같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이 경험을 말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예요. 이렇게. 이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할 필요 없는, 이게 완벽한 체험이잖아요. 이걸 지금 공유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걸 또 이름 붙이면 안 되지만 해볼게요. 안 될 것도 없지. 네? 이걸 왜 공이라고 하냐? 왜 공적이라고 하냐? 텅 비었다고 하는 게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여기 이걸 이 세계를 법계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 그거 법이란 말로 하면 뭐 진여법이란 말도 되지만 일체법이란 말도 돼요. 왜냐면 진여법과 일체법은 같은 거거든. 불교 용어가 얼마나 이상한 말을 하냐면 동시에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게 불교 용어예요. 보면 불교에서 마음 심자를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심의식할 때 그 마음은 분별 망상을 심이라고 그래. 근데 진여자성도 마음이라고 그래. 왜? 둘이었거든. 분별 망상인 심의식과 진여자성인 순수한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 이 심의식 그대로가 순수하고 순수한 이대로 심의식 묘용을 부리면 분별 망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법이란 말도 똑같아. 법이란 말도 둘이 없는 절대적 진리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법, 모든 현상이라고 할 때 모든 우리 경험 대상을 전부 법이라고 하게 돼요. 이게 불교의 용어 쓰는 법이에요. 왜? 여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소리야. 근데 뭔 얘기하다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이게 뭔 얘기하다가 이래? 에? 공. 공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이 경험입니다 하면은 전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경험의 내용물을 알잖아요. 뭐 몸이 어떻다, 차 소리가 어떻다, 기분이 어떻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그거 아니고 그 모든 경험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개념으로 파악할까 봐. 개념이 아니라고. 개념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냐? 이건 억수로 빨라야 돼요. 왜냐면 개념은 시간이거든. 그래서 전광석화보다 번개불보다 빨라야 된다는 소리가 약간의 시간 차에도 생각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끊어버리려면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 없이 바로 딱 이게 이래야 돼. 그게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겨를이 없이 딱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체험. 네.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 근데 생각에서 벗어나는 체험이 뭐냐? 바로 지금 이 체험이라고. 이미 지금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체험, 여기, 그러니까 경험 내용 말고 경험하는 형식이 바로 이거다, 이거. 이 생각 없는 자리에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돕는답시고 막 너저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것을 알아보는 게 더딘 게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돼요. 그냥 쿡쿡 찌를까요? 쿡쿡 찌르면 봐요. 셀프로 찌르세요. 멀리 있으니까. 봐요. 자, 제가 쿡쿡 찌를까요? 할 때 이거 진짜 번개보다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제가 쿡쿡 찌를까요? 하기 전에 있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찔러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고. 쿡쿡 찌를까요? 할 때 그럼 우리는 쿡쿡 찌르러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게 아니라 쿡쿡 찌르기 전에 있던 바로 이거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찌른다고 하는 거라고. 아유, 어떨지 모르겠다. 어때요? 피드백을 좀 줘봐요. 그래야지 저도 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그러니까 봐요. 자, 지금 이 체험입니다 하면 이게 통해요? 이 체험이? 이 체험? 이 체험. 이 체험이 통해요? 응? 이 체험이 통하냐고. 응? 이 체험이 뭔지 아시겠냐고. 이 체험. 네? 대답을 좀 해보세요. 네? 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이 체험이 뭐냐고 설명해 보시라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노력해 보세요. 네, 이 체험. 어. 그래. 봐요. 좀 자극 좀 받아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분도 이 체험 설명으로까 이럴 수 있잖아. 만약에 입을 열어서 설명했으면 되게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이심전심이에요. 이건 본인 체험이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하는 걸 본인이 자각하는 거예요. 절대 경험의 내용을 이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죽 서서 개 주는 거예요. 요게 정말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희미한 느낌이라도 붙잡으면 안 된다. 그 경험의 내용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야, 이건. 그렇다고 모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이게 확 그래서 분명합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하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그치면 쫄아가지고 그러니까 감각적인 분명함이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가 분명하다는 거 뭐냐고 뭐가 선명해 보이거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걸 분명하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안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덜 분명한 거지. 이게 분명하면 이게 진짜로 분명하면 이게 덜 분명하니까 여전히 경험의 내용물에 이렇게 끄달리니까 이게 선명하냐고 보면 뭐가 선명하지 이런 거 생각으로 휙 들어간다. 이건 봐요. 불조도 모른다 그랬어요. 불조도 모르는 소식이다. 근데
어떻게 우리 중생 같은 이 중생이 우리가 알겠어요. 불조도 모르는데. 불조도 모른다는 말이 그냥 그러니까 그건 너무 전통적이고 너무 예스러운 표현이라 좀 이게 피부에 확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봐요. 아까 제가 불이법 강조했죠. 예? 딱 이게 분명해야 된다. 봐요. 진짜 이치적으로 생각해도 둘이 없는 법이라면 지금 이 법이어야 돼. 예? 지금 이 법이어야 된다고. 근데 봐요. 만약에 지금 이 법이란 말에서 뭔가 예를 들면 나 이건 난데 이게 나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한 생각이나 한 느낌만 있어도 이게 하나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봐요. 이게 난데 하는 순간 우린 자연스럽게 뭐 한 겁니까? 분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저건 내가 아니라 둘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느낌이라도 잡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느낌만 있는 게 아니죠. 둘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무공철춘이 쇠만두니 맛대가리 없는 맛이니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한 말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을 사람이 오직 자기밖에 없다 소리예요. 자기가 이걸 다 깨쳐야 돼요. 다 깨치고 보면 폐관수행이란 게 있어요. 폐관 문 걸어 닫고 안 나간다는 소리가 아니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바깥 좋지 않은 게 폐관이에요. 폐관을 딱 해야 돼. 그렇다고 안 보고 안 듣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처음에는 억지스럽겠지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말이 뭐냐. 뭐가 보이는데 보이는 대상만 우리의 초점의식, 분별의식이란 건 뭐냐면 이게 어떤 곳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표현이 쏠린다라고 자꾸 그래. 쏠려. 우리 마음이 쏠린다. 쏠린다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제 기분이 딸려가지고 예. 쏠리게 되면 이게 일종의 에너지잖아요. 쏠리게 되면 이게 균형이 깨져요. 마음이 그냥 주의가 어디에도 쏠리지 않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보통 편안한 상태,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도 쏠려 있지 않고 또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서 쏠리지 않고 이게 응집된 상태. 그게 사마디거든요. 응집이 돼가지고 흩어지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 그러면 거기서 힘도 느껴지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삼매나 선정이나 이게 도가 아니라는 건 그건 어떤 상태고 정신의 상태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응집돼 있거나 풀어져 있거나 이건 실제로는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된 상태는 뭐냐면 차라리 응집돼 있으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혹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쏠리니까. 근데 마음이 쏠리게 되면 어떤 대상이 뚜렷하게 여러분이 괴로울 때를 잘 봐요. 괴로울 때는 뭔가가 뚜렷하게 자각되는 게 있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식이 불균형 상태에 들어가니까 어딘가 과도하게 어딘가 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부담감, 그게 강하게 쏠리면 쏠릴수록 여러 가지 거리감이니 소외감이니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마음을 쏠리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뭐냐면 이 세계의 실상, 이 진실을 깨쳐야지만이 어디에도 쏠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경험되는 대상이 헛거란 사실, 이것이 결코 진실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아까 하려던 말이 뭐냐면 봐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 불상은 뚜렷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린 사람을 위라 선생님 죄송한데 환쟁이라고 하잖아요. 환쟁이란 말 들어봤죠? 화가들 환쟁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환쟁이란 말은 뭐냐면 마술사를 환쟁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짓을 이렇게 환상을 만들어낸 사람을 환쟁이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환상이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여기 물감만 있지. 근데도 물감을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발라놓으니까 우리가 이런 분별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분리감이 생긴 거라. 이건 뭐고.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스토리가 생겨요. 이 그림 보고 감성이 어떠냐면 스토리가 딱. 우리 사는 게 딱 그래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붙인다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 똑같은 그림 보고도 그런 식이 가능해. 그걸 말하면 그 사람이 걸려 있거나 그 사람의 업이라고 할 수 있지. 그 사람이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이 무슨 뭐죠? 그 심리 검사할 때 무슨 이렇게 반 접었다 이렇게 이상한 얼룩덜룩한 그림 보고 무슨 테스트라고 하는데 데칼코마니 말고 L로 시작되는 뭐 있어요. 그럼 아무 무형의 그림인데 이거 보고 떠오른 대로 하라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조건하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마음이 지금 이 순간 계속 그려내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여기다 스토리,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다 붙이고 있어요. 뭐 마음이 편안해져요. 뭐 어째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여기 한국인데 남방 부처를 그려놨어.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여기 다 끼어들어. 그런 식으로 다시 초점을 돌아서 이 분별하게 되면 분별을 하게 되는 순간 뭐가 되면 의식이 쏠리는 순간 이 자리를 망각하게 돼. 이것만 또렷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괴롭다고 하는 순간을 잘 자각해 보십시오. 뭔가 또렷한 대상들이 있어요. 또렷한 대상들이.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어요. 끝없이 강박적으로 뱅뱅뱅 도는 또는 계속 내 신경을 깔짝깔짝 긁는 이상하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떠오르는 생각. 근데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나의 그거랑 떠오르는 생각은 우린 둘인 줄 아는데 그 같은 놈이에요. 같이 떠오르는 거라. 그러니까 떠오르니까 싫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두 개의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있고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으면 어떻게 돼? 내가 그 생각을 없애려고 자꾸 노력한다니까? 아니야. 그 생각이나 나나 똑같은 거라. 유일한 방법 뭡니까? 신경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경 끄는 방법이 우리들의 수행이에요. 수행. 절을 막 열심히 하든가 연부를 하든가 뭐 몸을 움직이든가 노동을 하든가 하면서 주의 돌리는 거예요. 주의 돌리는 거. 그건 일종의 회피 전략이고 그 전략 말고 이제 그게 아까 말했듯이 그게 본질이 뭐야 이거 실제로. 언젠가 우리는 그거 회피 전략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거는 대중요법이야. 열날 때 해열제 먹는 거라. 그럼 열은 떨어져. 근데 또 상황 되면 열은 나게 돼 있어. 그럼 계속 해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소리인데 그것 말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은 뭐냐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진짜 뭐냐 이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접근이야. 이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이 불이법이 잘 공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잘 안다고 착각해서 그래. 이게 나지. 아무 의심 없어. 이게 나래. 이걸 나로 삼아. 그리고 탐구를 시작하니까 늘 내가 뭘 하는 항상 이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봤자 이법이라. 아무리 그래봤자 내가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아는 게 늘어봤자 그래도 여전히 그 분리감 나하고 무엇과의 그 거리감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마치 여기서 부처와 꽃이 아무리 여기 가까이 있는 거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본질을 탐구하면 뭡니까? 얘네 이걸 나라고 하고 이걸 대상이라고 했을 때 나와 대상이 그냥 똑같은 한 평면 위에 있다는 사실. 그냥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허망한 분별이었다. 그냥 빛깔과 모양이 그려낸 그림의 환술처럼 우리 의식이 그려낸 주관과 객관이니 그다음 나와 내가 느끼는 고통,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한 캔버스에 그려진 허망한 환술, 그림과 같다. 이게 그림과 같다. 근데 우리한테는 절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각고의 탐구? 정말 자기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한번 탐구해 봐야 돼요. 실제로 진짜 뭐가 있는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건 이건 아주 역설적인 말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부재만이 존재해요. 없는 것만 있다고. 없는 게 실제로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통 현상적으로 있다고 하는 건 실제로는 없는 거라고. 마치
지금 이 덕지덕지 발라있는 모든 물감이 캔버스에 의지해 있는 거죠. 근데 캔버스는 절대 안 보여요. 이게 우리 마음 공부랑 똑같아요. 이게 전부 경험의 내용만, 우리가 경험되는 거, 우리가 보는 건 물감밖에 못 봐요. 왜냐면 캔버스는 물감에 가려져 있어. 예. 이건 물리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생멸 현상과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건 둘이 아닌 채로 있거든요. 색즉공, 공즉색인 형태로 있는데 그걸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있지 않은 그 현상을 꿰뚫어서 거기에 실제로 있지만 대상으로서 없는 이 사실을 자기가 자각하는 게 말하자면 깨달음이에요. 그게 아예요. 이거는 그래서 말로 설명하기 참, 왜냐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생각이야. 오늘 할 내용이 그거예요. 예. 말하면 생각이.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지금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기하는 게 없다니까. 이해할 게 없어요. 전부 여러분들이 알겠어 해봤자 그건 뭡니까? 캔버스에 그린 그림이라. 실제로 뭡니까? 그게 그려지고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라면 봐요. 지금 그려지는 이 자리는 알 필요가 없잖아. 내가 왜 저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 이거라면. 예? 그러니까 불조도 부초와줘서 여기서 입을 못에다 건다 했어요. 할 말이 없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아니, 저 혼자 열받아서 떠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경험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제가 이렇게 자꾸 저는 보고 있는 게 딱 분리되어 있거든요. 보는 게 너무 보고 있다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저는 항상 둘인 상태로. 자,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이든 감정이든 네.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알아차린다고 하든 뭐 알겠어요. 네. 아는 내가 항상 있으니까 전 자, 여기서 한번 해봐요. 알고 있는 내가 어디 있어요? 같이 있어요. 아니 여기 보라. 지금 여 그냥 같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지금 뭐가 알려지고 있죠. 네.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내가 따로 있는 것 같은 분리감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아는 놈하고 알려지는 것하고 둘이 있는 것 같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더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알고 있음이 자꾸 뒤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더 있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때 그 놈을 찾으라니까. 그 놈이 진짜 있는지 아는 놈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게 허망한 분별 망상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이나,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건 느낌하고 생각밖에 없어. 그러니까 느낌과 생각이 진짜 뭔지 철두철미하게 탐구해야 되는데 미세한 느낌이나 미세한 생각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경험되고 있는데 경험의 내용물 가운데 어떤 것에도 손대면 안 된다. 이걸 대해가 뭐라고 했냐면 대해 맞을 거예요. 마치 독약을 만드는 가게에서 근무한 사람과 같아야 된다. 그 사람 뭡니까? 자기가 취급하고 있다는 게 독이란 걸 알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그래 뭐 경험돼 할 때 그게 전부 독이라고. 거기에 손대면 안 돼. 그럼 나도 중독돼. 독약 만드는 가게 점원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 조심. 절대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돼. 그 가게에 있는 건 전부 독이야. 손대면 안 돼. 내가 아는 건 전부 독이야. 그럴 때 뭡니까? 이게 있다고.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어. 그때 확 그게 대자유 대해탈이라고 그래요. 알고 모르고를 확 놔버리는 거라. 근데 나는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오래된 찌든 습관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그냥 그런
내가 따로 있다는 그것도 하나의 느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두철미하게 봐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대상이 쏠려 있는 거야. 그거보다 더 넓어져야 돼. 더 넓어져야 돼.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입을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입을 열 수가 없다. 예. 진짜 조금만 자칫 잘못하면 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느낌에 우리는 자꾸 그게 아주 오래된 버릇이에요. 오래된 버릇. 근데 그래서 고요히 있으라. 고요히 있으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예. 어떤 판단도 없이 그냥 이게 아주 찰나지간에 자기가 문득 이 자리에 대한 자각이 문득 일어나야 돼요. 아주 순간적이어도 괜찮아. 스치기만 해도 돼. 아 하고 아. 네. 그게 뭡니까? 이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한 번 들어간 거로.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들리는 게 달라지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자주, 예.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그래서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보면 천천히 공부가 진행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예. 아유, 할 얘기 너무 많죠. 예. 여기 이것을 어떤 사람은 별 특별한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쑥 알게 되는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어떤 그런 요란한 그런 경험과 함께 이걸 알기도 하는데, 결국 그거 다 소용없고, 그것들은 아까 말했던 경험의 내용들이니까 처음에 우리는 전부 실수예요. 이걸 처음 알아봤을 때도 처음부터 이걸 완전 무결하게 알 수는 절대 없어요. 대부분 부분적으로 조금 아주 조금 아는 거라. 아주 조금 뭔가 여기에 대한 감을 잡는 거야. 근데 어떻게든 좋아.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어떻게든 여기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서 반드시 뭐냐면 이게 제가 감각적인 체험은 아닌데 이 본질적인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어요.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에 대한 문득 이거 말하는 거야? 하면서 뭐가 이게 딱 알아보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고 해놓고도 자기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돌이켜서 이걸 해보면 별로 이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거야. 내가 그때 생각으로 한 거 아닌가? 이게 지나가면 생각이야. 그러니까 아까 아주 찰나간데 싹 본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지나가고 보면 생각이 와서 내가 뭘 본 거지? 생각이 뒤쫓아가는 거야. 그럼 생각은 뭐만 알 수 있냐면 그 상만 알아요. 그림만. 그러니까 그때 기억난, 그때 느꼈던 걸, 그래 제가 그걸 스냅 사진이라고 그래. 착각 재빨리 찍어 놓는다고. 그리고 저 땐 그랬는데 하면서 지금도 늘 그러고 있는데 그 상이 딱 있으면 지금을 놓쳐요. 그러니까 그 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좌우지간 그래서 생각이 뒤따라 붙으면 의심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그때 점검을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대부분 뭐냐면 그때 생각이 뒤따라 붙으니까 그 생각을 계속 떼주는 거야. 계속 떼줘. 우리 선어록에 보면 끈끈한 것을 풀어주고 목과 쐐기를 뽑아준다. 이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엄청나게 저 보살님들 올림머리 할 때 막 핀 뭐 수십 개 박아 올리잖아요. 그거 일일이 다 뺀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박혀 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는 작업이 이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공부예요. 이미 완벽한 깨달음이 구현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깨달음이니 뭐 이런 말에 속아서 자기가 그걸 구해야 되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바로 지금 이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 내가 체험한다 안 한다 구분할 수 없는, 분별할 수 없는 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체험. 예?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이해를 붙이지 말라고. 생각은 절대 못 믿어요. 설마 어떻게? 근데 이게 진리의 놀라운 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뭐 연쇄살인범이나 수십 년 수행한 사람이나 이건 똑같아요. 이게 신비라.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는 어떻게 그런 죄인 그 나쁜 놈하고 이렇게 뭐 계율 성실하게 지킨 거 그거 이해 못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불교의 앙굴리마라 그 999명 죽였잖아요. 그 사람도 성불했잖아. 기독교 지방 가면 더 많지. 정과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독교 놀라운 죄송합니다. 제가 비아냥거려서 뭐 비아냥거릴 의도는 없었는데 이거 정말 이 맛없는 맛을 여러분 스스로 깨치도록 실제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할 만한 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육체 경계선 안으로 제한시켰다는 이 착각, 이 실수에서 깨닫는 거예요. 가죽 부대 벗어나는 거라. 가죽 부대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거라. 봐요. 가죽 부대 안과 가죽 부대 바깥이 동일한 거라는 걸 자기 체험으로 꼭 알아야 돼요. 제가 가끔 했던 실험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위장 상태 어때요? 제일 좋은 건 지금 혹시 위산 과다나 속 아프신 분은 오히려 이 공부에 도움돼요. 그 아픈 거 느껴봐요. 혹시 속 아프신 분? 느껴져요? 속이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 다음에 눈앞에 어때요? 자, 그거 느낌의 경험의 내용이죠. 경험의 내용 신경 쓰지 말고 내 위장을 알든 내 눈앞을 알든 내가 알려고 하는 초점되는 아까 의식이 쏠린 대상 말고 그 대상 주변 느껴봐요. 대상 주변을 점점점 바운더리를 예를 들면 지금 위장은 그 위치적으로 보면 이쯤 있을 거 아닙니까? 속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네. 이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서 이걸 몸통이라고 하고 요 가운데쯤에 위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느낌하고 그게 또렷이 느껴지는 그 속쓰림 주변을 한번 느껴보라고. 그러면서 이걸 조금씩 이동해서 우리 육체 경계선 안과 밖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속 느껴지는 거랑 느껴지지 않는 거랑 해보세요. 되죠?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느껴지는 거하고 느껴지는 거, 안 느껴지는 거 사이에 아무 장벽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통으로 이거라고. 이 속에서 느낌의 대상만 달라진 거예요. 느낌의 대상만. 똑같은 캔버스에 빨간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같은 자리에 있어요. 같은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적인 분별을 속아서 육체를 나라고 믿으니까 이건 내 속이고 이건 내 바깥이란 분별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똑같은 마음이란 캔버스 하나밖에 없다고. 거기다가 아니니 바뀌니 하고 자기가 경계선 그어서 나누는 거라고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냥 이렇다고. 경험 세계 전체가 이렇다고. 여기에 모든 경험의 내용물은 요 형식에 아무 내용 없는 형식에 쏙 담겨져 있어요. 이 텅 빈 형식 속에 쏙 담겨져 있다고. 텅 빈 캔버스에 온갖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선에 금강산 전도 12,000봉을 큰 화선지 한 폭에 탁 들어넣었는데 그냥 한 폭의 텅 빈 화선지 안에 온갖 기암 절벽, 소나무 뭐 폭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다 개별적이면서 한바탕이고 한바탕이면서 다 개별적이야. 우리가 다 그래요 지금. 근데 봐요. 지금 우리한테 경험되는 건 뭡니까? 그냥 이런 내 육체 감각, 그 다음에 아무 느낌 없는 저런 사물들이나 이런 바깥의 공기의 느낌들은 있어. 근데 내 뚜렷하게 느껴지는 내 육체적 감각이나 아무 상관없는 저 차지다간 소리나 이 속에 있다고. 이게 마음속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음 바깥은 어디냐? 마음 바깥은 없지.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이거밖에. 일체가 그래 그걸 말로 하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야. 전부 마음이 지은 거다. 다 마음이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러한 직견을 갖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왜냐? 이건 말로 설명이고 이 말로 설명하려는 진실이 뭐냐? 우리가 지금 경험한 이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몸이 느껴지니까 몸을 나라고 여기니까 이건 내가 아닌 것처럼 분별한다고. 그게 우리의 허망한 분별이라고 해요. 나와 나 아닌 것을 나누고 있다고. 근데 나는 무엇으로 나가 되고 나 아닌 건 무엇으로 내 아닌가 되냐 이거예요. 그거 쓰는 건 딱 한 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뭐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고. 네. 자, 이게 원래 이 시간은 이런 자질구레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닌데 오늘은 인연이 그리 됐으니까 자 오늘은 벽암록 제2칙에 본칙 할 겁니다. 짧으니까 봅시다. 본칙 거 보면 매 본칙마다 거라고 합니다. 든다 이 말이에요. 든다. 거론한다 이 말이에요. 조주 시중은 조주가 시중이란 말이 보통 설법을 시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선의 특이한 그 용어예요. 대중한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대중한테 보여. 왜냐하면 설법할 때 설이 원래는 설명한다, 말한다는 게 설명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실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보여. 그러니까 최상의 법문을 주장자 법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물론 초심자들한테는 참 안타까워요. 얼마나 제가 VTN이나 이런 데서 결제 해제 때 상당 법문 하면 그 앞에서 졸고 있는 스님들 모습이 카메라 편집 좀 잘해 주시지 그걸 그냥 가감없이 그냥 내버리니까 얼마나 신심이 떨어지겠어요. 피곤한데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뭐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봐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하는 사람도 그냥 하는 거고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하는 거고 앉아서 듣는 사람도 그냥 저게 일종의 예식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참 그런데 주장자 법문이 딴 게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 이제 중국에서부터 온 거죠. 우리나라 따라한 거니까 고려 때 이제 중국에 임재정이 들어오면서 한 건데 보면 주장자 들고 선승이 주장자 들고 법상에 올라가지고 제일 먼저 뭡니까? 주장자를 들어 보이잖아요. 이게 시중이라. 이게 법을 들어 보인 거야. 법을. 송담스님 지금은 연로하셔서 이제 안 하시는데 용화선언 송담스님 그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 나이도 많으신 그 노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쫙 들고 거기 용화선언 법당 법보선언 엄청 크잖아요.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그래 저 끝에 있는 사람 일일이 눈을 맞추면서 이리 보내 이리. 이게 도라고 이게 지금 이렇게 근데도 참 감 떨어지길 기다리니 사람들이 벌써 떨어져서 발 디딜 틈 없이 이놈의 감이 예? 온몸으로 여러분이 다 그걸 느끼고 있는데도 이걸 모른다고 예? 거기다 친절하게 이러고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마침표를 찍어줬는데 이게 어디서 들어올려지냐고요. 조기호 따라가는 사람 맞아야 돼요. 착하면 드러나잖아요. 착하면 드러나고 있잖아. 항상 경계를 통해서 이 마음은 아무 마탱이가 없어요. 느낌이 없어. 그러니까 이 경계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그래서 기연이다. 기연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뭘 보다가 뭘 듣다가 한 대 얻어맞고 딱 깨닫는 이유가 이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깨워줘야 돼. 이거다 하고. 그래서 하고 이거 예? 자꾸 여러분 뭐 와닿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안 돼. 이미 와닿았다니까. 와닿은 지 오래예요. 아이 참. 그러니까 우린 자꾸 그래요. 뭔가 지금 이거 지금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그럴 거야. 지금 이걸 모르니까 자꾸 뭐가 이렇게 뭐가 신호가 와서
와가지고 막 이러길 바래. 근데 그러기 전에 와 있는 게 하나 있다고. 그건 새롭게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다고. 그게 진짜라고. 그게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거라고. 그래야지만이 공부가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왔던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다가 뭐가 화두가 의단이 툭 터져가지고 뭐가 체험이 쫙 와가지고 뭐 알았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지나면 이렇게 된다고. 예? 10년, 20년, 30년쯤 지나면 딱 이렇게 된다고. 제 살아있는 표본이에요. 제가 확 이상한 체험에서 20년 딱 지나니까 딱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것만 말하는 거라. 이게 제 마지막이니까. 처음엔 저도 꽉 막혔다가 뭐 펑 터지고 뭐가 우주와 하나 되고 그런 체험 했어요. 의식이 또렷또렷 살아있고. 망념이 찍소리도 못해. 일어나질 않아. 의식이 성성해. 진짜 만져질 것 같아. 만져질 것 같아. 의식이라는 게. 근데 그게 다 경계였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나타났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쏠려있던 내 감정, 내 느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상실감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얻었다고 기뻐했죠. 이 치솟음만큼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체험자들의 고뇌가 그거예요. 이상한 체험한 사람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희열감도 느끼고 좋아. 근데 그게 사라지면 저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한 사람보다 못해져요. 예, 이상해진다고. 체험 사라진 뒤에. 예. 그러니까 이상하게 미치거나 그런 거라. 이상한 짓 하는 거라. 그런데도 버티고 버티다 보면 그게 그런 식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 고생을 하는 거야. 이게 뭔지 몰라요, 아무도. 예?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인데 누가 알겠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매뉴얼 써놓거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비슷한 어떤 체험이거나 또 이런 거 하면 또 그래.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지나고 세월이 오래되고 자기가 제대로 이 공부길을 계속 걷다 보면 스스로 깨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보게 어? 자네가 지금 막 그리워하고 하는 건 어떤 시점에 나타났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건 어떤 시점에 사라지지 않았나. 예, 맞아요. 근데 그거 오기 전에 뭐가 있었나. 그리고 그거 왔을 때 그건 왔지만 실제로 무엇이 그걸 알아봤나.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는데 그걸 사라진 것 뭘로 알고 그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그놈이 변함이 있던가. 그게 전신, 몸을 돌리는 거라. 회광반주하는 거라. 오고 가는 대상에 쏠려있던 것이 그걸 분명히 경험했던 본래 자기를 깨닫는 거라고. 이놈의 건, 그러니까 이게 불이법이지.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런 이상한 체험은 오고 가잖아요.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잖아. 그건 오고 가잖아요. 근데 어디서 걔가 오고 가냐 이거예요. 걔는 어디서 왔고, 걔가 왔을 때 뭘로 그것인 줄 알아봤고, 걔는 또 어디로 갔고, 걔가 갔을 때 무엇이 간 줄 알았냐. 그건 절대 오고 가지 않는다. 그게 어딨냐? 지금 여기 있잖아. 이건 어떤 것이다라고 경계로서는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도 가지도 않지. 그릴래야 그릴 수도 없고 본뜰래야 본뜰 수도 없다. 얻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다.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다. 그래서 일체를 방화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이걸 못 놓는 거라. 여기에 쏠려 있는 그 의식이 안 풀려요. 안 풀려. 왜? 우리 무의식 속에 아주 오랫동안 그게 업식이라고 하는 게, 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두 번 경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업은 행위거든요. 반복된 행위 업이에요. 그걸 습이라고 한다고. 반복된 업이 습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관성을 가지는 거예요. 관성을. 맹렬하게 돌아가는 선풍기 전원을 딱 껐다고 해서 탁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러져요. 선풍기 날 확 날아가 버린다고. 반드시 뭡니까? 계속 남은 그 습기, 그 잔여의 힘 때문에 한동안 돌아간다고, 한동안. 근데 일단은 멈추는 게 중요하고. 그걸 이겨내는 게 이 공부란 말이에요. 진짜 이 공부는 어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쉬워서 몰라요, 사람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려는 사람은 이거 절대 하기가 힘들어요. 예? 자꾸 행위를 통해서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예? 이건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이거고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라. 그럼 대자유 대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중은 조주가 시중. 조주가 대중에게 보여 말했다 해놓고 여기 착어가 붙어요. 자 노한 작신마. 이 자는 이예요. 저라고도 읽고 자라고도 읽습니다. 마음대로 읽으세요. 저는 저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노하는 늙은이란 말이야. 이 늙은이가 짓는다 이 말이야. 한다 이 말이야. 신마는 무슨 무엇. 이 늙은이가 뭐하노? 왜 원어가 이런 착어를 했을까요? 이 늙은이가 뭐하는 짓인고? 이런 뜻이에요. 봐요. 조주가 시중은 조주가 대중에게 보인다. 그러면 봐요. 우리는 자꾸 뭐 보여줄 만한 게 있는 줄 알죠. 네? 실제 그러니까 이거 잘 봐요. 참나. 자. 이러면 10중 8구 어떻게 됩니까? 이걸 따라가. 보여주니까. 보이는 대상을. 이게 뭡니까? 어리석은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는다. 근데 봐요. 지금 여기에 대상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당당한 자기 물건이 하나씩 있어요. 네? 이거는 뭡니까? 대상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네? 구지수지. 구지화상이 손가락 들었다 공안이 그거예요. 구지화상은 누가 와서 물으면 부처가 뭡니까? 툭. 번뇌가 뭡니까? 툭. 선은 뭡니까? 툭. 악은 뭡니까? 툭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옆에서 지봉하고 있던 5살짜리 동자가 보니까 저 별거 아니거든? 손가락 드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구지스님 출타하는데 어떤 그 진리에 목마른 납자한 사람이 헐레벌떡 찾아온 거야. 여기가 구지 대선사가 계시다는 도량으로 알고 있는데 구지스님 좀 뵐 수 있냐니까 아이고 어쩝니까? 조금 전에 출타하셨는데 그럼 언제 돌아오십니까? 한 2-3달? 석 달쯤 걸릴 거예요. 하면서 내가 참 나는 이렇게 복이 지질이 없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제쳐놓고 구지 스님한테 법문 한 자리 들으려고 이렇게 멀리서 찾아왔는데 석 달이라면 내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 막 그러니까 근데 뭐 때문에 그러신다니까. 내가 뭐 법에 대해서 물었겠다. 그런 거라면 저도 좀 아는데 그러시냐고. 되게 어려 보이는 동자 스님께서 역시 대선사에 동자 스님은 다르시구나 하면서 그럼 제가 법을 묻겠습니다 하면서 가사장금 수호하고 탁 저를 삼배를 딱 하고 어떤 게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동자가 가만히 있다가 툭 그런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납자가 그 간절한 마음에 깨친 거예요. 왜 깨쳤냐면 여기 이거 아니거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걸 쫓는 게 아니라 그리고 회광반조하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놈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깨쳐서 막 춤을 추면서 내려갔어. 근데 그 앞서 출발했던 구지 스님이 저래다가 저 카드를 놓고 왔네 하고 되짚어 온 거야. 되짚어다가 막 어떤 스님이 막 춤추면서 내려오면서 저기 보니까 어떤 스님이 올라오니까 당신도 법무로 왔냐고. 저기 구지 스님 선사 구지 스님 안 계시는데 거기 도를 깨달은 5살배기 동자가 있으니까 당신도 가서 보라고. 나 이제 알았다면서 확 가는 거야. 그게 뭔 소리 하고 그러니까 가서 동자한테 네가 아까 어떤 스님 왔는데 네가 뭐 했냐니까 제가요 스님 안 계셔서 제가 뭐 별거 안 했는데 손가락 하나 들어보니까 다 아시던데? 그래? 네가 이걸 안단 말이야? 예 알아야. 그러니까 그래 도가 뭐냐니까 탁 손가락을 그때 감추고 있던 칼로 손가락 댕강 잘랐다.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고 막 울면서 도망가는 동자 뒷구문에 대고 동자야 하니까 그러면서 법이 뭐냐 하니까 손가락을 딱 들려고 해서 손가락이 없었다. 거기서 동자가 진짜 깨달았다. 너무 긴 얘기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뜻이 없다고. 무자에 아무 뜻이 없고 마상근에 아무 뜻이 없다고. 왜? 이게 이 자리 이 주장자 드는 이 자리는 주장자 안 들어도 있어요. 무하는 그 자리는 무자가 없어도 그 자리야. 그러니까 어떨 땐 유하고 어떨 땐 무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상근이라고 하고는 정전백수자라고 하고는 같은 자리니까.
석전은 꽃을 들어 보이고 누구는 주장자를 들어 보이고 몽지는 컵을 들어 보이고 들리는 물건하고 상관없지. 왜냐? 모든 게 이거니까. 다른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늙은이가 뭐 하는지 신고하는 거예요. 대중한테 보인다고? 막타 자 갈등이다. 그랬어요. 막타. 타는 때를 타자인데 이것도 한다는 뜻이 있어요. 막타 자 갈등. 이 갈등을 하지 말아라. 이 갈등이라는 게 뭐냐? 말을 갈등이라고 해요. 칡넝쿨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키는 거. 왜냐하면 사람들 헷갈리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저 갈등, 이 갈등을 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말하지 말지어다. 왜? 사람들 다 속는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도문안이라고 있어요. 이게 삼조승찬의 신신명 첫 구절이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자,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 지극한 도 어렵지 않지. 이건데 이거 하는 게 뭐 어려워. 그러면 100% 망상해. 지도문안. 지도문안. 여기서 생각을 붙이지 말아요. 지도문안. 아니, 지도문안. 진짜 지도문안이지, 그러면. 뜻도 분명하고, 이 법도 분명하지. 지도문안이 지도문안입니다. 동어반복 아닙니다. 지도문안이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예요. 지도문안. 아니지. 지도문안. 어렵지 않다라고 이게. 아유. 근데 거기에 착어가 뭡니까? 비남비이다. 이게 역자인데 쉽다는 뜻일 때는 이라고 읽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왜냐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어렵지 않다는 말에 떨어질까 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럼 지도문안은 지도문안인데 그러면 비남비역은 비남비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건 뭡니까? 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는 건 뭐야? 아!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단박에 끊어버려야지.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갈등 속에 밀어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박에 끊으라고. 앞자리에 있으면 뭐예요? 이때 써먹으라고. 앞자리 줬잖아요. 한 대 와서 팍 쳐버리지. 이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말도 쫓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쉬워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그러니까 뭐가 그렇습니까? 바로 지도는 무난이다. 다만 유염간택이다. 이제 신신명 두 구절을 들었어요. 오직 간택한물 꺼릴 뿐이다 그랬어요. 오직 간택하는 걸 꺼린다 그랬어요. 고르는 걸 꺼린다. 분별하는 걸 꺼린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전시신마. 눈아픈 이 무엇인고 그랬어요. 눈아픈 무엇인고. 네. 유염간택이라고 하는데 이 눈아픈 뭐냐? 이게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곧장 가르쳐준 거예요. 눈앞에 이건 뭐냐 이게. 여기에 뭘 골라 잡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하기 전이란 말이에요. 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마음이 동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시중한다니까 이 늙은이가 뭐 하는 것인고 말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말을 하니까 그 말에 속아서 쑥 따라간다는 거예요. 눈앞에 이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험을 이심전심해서 같은 체험을 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맞춰보는 거라. 그걸 이제 공부한다고 하는 게 탁마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제대로 안 건지 아르마리로 안 건지. 안전시신마, 3조 유제다 그랬어요. 3조가 오히려 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지도문안 유형감택이 3조 승찬 신신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주가 3조 승찬 신신명을 인용하니까 3조가 오히려 있다 그랬어요. 안전에 이게 무엇인고. 제유 언어, 시 간택, 시 명백.
지금 여기 불광대전경 표점 찍은 사람은 물음표를 찍었는데 저 같으면 시간택의 쉼표, 시명백의 고리표 문장을 평서문으로 마칠 거예요. 의문문 아닙니다. 제유어언이 뭐냐면 겨우 제자인데 영어로 하면 as soon as예요. 뭐뭐 하자마자. 말이 있자마자. 말이 있기만 하면 말이 있자마자 곧 간택이고 곧 명백이다 이 말이에요. 곧 간택인가 곧 명백인가 의문문이 아니라 말이 있기만 하면 말이 있자마자 간택이고 명백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갑자기 뜬금없이 간택은 앞에 유형 간택 나왔잖아요. 근데 명백은 요 뒤에 진신명의 뒷구절 두 구절이 더 있어요. 지도문안 유형 간택 단막증의 통용 명백. 예전에 어떤 큰 스님한테 진신명이 아주 짧은 시잖아요. 그 진신명 70 몇 수인가 그래. 네 줄씩 해가지고 70 몇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주면서 여기 주석 좀 붙여달라고. 너무 간략하니까 설명을 좀 줄을 달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 큰 스님 어떻게 했냐면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영명백 그 70 몇 수 가운데 네 줄만 크게 딱 해놓고 나머지 뒤에 뭐 60 몇 수는 작은 글자로 줄을 딱 붙인 거예요. 이해돼요? 신신명 전체에서 이 네 구절만 알면 되고 나머지는 다 각주라고. 이게 그래서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용명백. 아까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가리는 것만 꺼릴 뿐이다. 그 다음에 단막증에 다만 미워하거나 좋아하지만 않으면 통비어서 통연 확 통해서 명백하리라. 그래서 명백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간택 명백이 두 번째 네 번째 구절이에요. 근데 이 신신명에 이 삼조승찬의 한방망이를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바로 이 네 구절 속에.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용문맥. 여러분이 삼조승찬을 한방망이 내리칠 구석이 있다니까. 삼조승찬의 허물구를 찾아라. 다시 한번 제가 지도는 문안인데 유형간택이라 단막증이하면 통용명백하리라. 네, 유형간택이에요. 간택을 꺼린다 그랬어. 싫어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싫어한다고. 근데 바로 뒷구절에 단막증에 싫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통연명. 자기도 간택은 꺼리면서. 봐요. 앞에서 그래서 유형 간택이라고 했는데 원어의 착어가 눈앞에 뭐냐 임마. 이런 거예요. 뭘 간택을 꺼린단 말이야. 여기 간택할 게 뭐 있다고. 눈앞에 이건 뭐냐. 그러니까 간택을 꺼릴 뿐이니 다만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는다면 통연에서 명백하려는데 벌써 간택한 거지. 싫어하는 게 생긴 거지. 싫어하는 게. 자,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그 네 구절에서 그래서 말이 있기만 하면 간택이고 명백이다. 말이 있기만 하면 이게 간택은 분별이잖아요. 명백은 분별 아닌 거. 자우지간 말이 있으면 둘이 된다 이거야. 간택을 깨닫지 못함이라면 명백은 깨달은 상태. 좌우지간 말이 있게 되면 두 조각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두삼면이라고 돼 있어요. 그 착어에 두 머리에 세 얼굴이다. 이게 뭡니까? 양두삼면. 괴물이잖아요, 괴물. 지금 뭐냐면 말이 있기만 하면 신신명에 두 구절 딱 인용해 놓고 말이 있기만 하면 간택 아니면 명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한다 이 소리야. 두 얼굴에 세 얼굴이다. 횡설수설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롱이다 그랬어요. 소매롱은 뭐냐면 적은 걸 팔고는 희롱한다. 적은 걸 팔아놓고는 아주 의시된다 이런 뜻이야. 잘난 체 한다 이 말이야. 횡설수설 잘난 체를 하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행수탁이요 조비모락이라고 그랬어요. 물고기가 지나면 물이 흐리고 새가 날면 깃털이 떨어진다. 조비락몽, 어행수탁.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봐요. 조주가 제유 언어면 시 간택 시 명백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말이잖아.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물이 흐려지고 그 깃털이 떨어졌다. 뭐냐 허물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네. 또는 이걸 다르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도가 뭡니까? 어행수탁의 조비낙모다.
물고기 가면 물이 흐려지고 새가 날면 깃털 떨어지는 게 도다 이거예요. 이 자리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기서 이제 갑자기 조주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삼조승찬에 신신명을 딱 꺼내놓고 말이 있기만 하면 간태가 된 명백이다. 이게 뭡니까? 이 조주 스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감정을 파는 거예요. 말이 있기만 하면 간태가 아니면 명백이다. 분별 아니면 깨달음. 그러니까 둘이다 둘. 노승은 부재 명백리. 노승은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 통연 명백. 그 간택을 벗어난 게 명백이잖아요. 여기도 있지 않다. 말이 있기만 하면은 간택하는 거 아니면 완전히 명백한 건데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그 명백에도 머물지 않는다.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자 차거가 적신이로다 그랬어요. 도적의 몸이 이미 드러났다. 도적은 숨어 있어야 되는데 도적의 몸이 드러났대. 이 도적은 분명히 조주거든요. 조주. 조주가 드러났대 말이에요. 왜? 노승은 부재 명백이니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 하는 말하는 바로 여기에서 지금 조주의 살림살이가 다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호 같은 사람 눈에는 지금 이 조주가 벌이는 이 도둑질이 눈에 보인다 이거예요. 나는 여기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좌노한 향 신마처고 그랬어요. 자, 원호는 조주를 꿰뚫어 봤어요. 조주가 어딘지 봤어요. 저 도적놈이 저기 있네. 도적의 몸이 이미 드러났다 하고 자기는 분명히 봤으니까 도적의 몸이 이미 드러났다 해놓고 거기 뒷구절에 저 노안이 이 늙은이가 어디를 향해 가는고 그랬어요. 조주가 어디를 향해 가는고? 조주가 어디를 향해 가는고 그랬어요. 조주가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하면 조주는 지금 어딨냐 이거예요. 적신이 이로 지금 조주 도적의 몸이 드러났는데 조주는 지금 어딨냐 이거예요. 네? 한참 늦어요. 한참 늦어요. 자, 노승은 부재 명백리 하되는데 그러면 야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으면 저 어디 도솔천에가 있나? 그러면 안 돼요. 조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 앞에서 안전시신마냐 이거예요. 눈앞에 이건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든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뒷구절이 중요한데 노승은 명백함에도 머물지 않는데 시, 여, 환, 호석, 야무 그랬어요. 야무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별 뜻이 없어요. 이 너희들은 시, 여, 도리여, 호는 지키다, 보호하다 호자, 석은 아낄 석자, 애석하다 할 때 석자. 안타깝다. 근데 너희들은 오히려 보호하고 아끼느냐 그랬어요. 나는 이 명백함에도 있지 않은데 봐요. 간택은 나쁜 거잖아요. 간택은 불법에서 분별하는 건 나쁜 거고 명백한 건 좋은 거잖아. 통연 명백이니까. 근데 조주는 명백함에도 있지 않대. 간택이 깨닫지 못함이면 명백은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나는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는다. 근데 너희들은 뭐 보호하고 아끼느냐 이 말이에요. 도리어 명백을 보호하고 아끼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패야 그랬어요. 틀렸다. 졌다. 졌다. 잘못했다. 뭐 부정어예요. 좌우지간 패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원호의 착어거든요. 원호는 그대들은 도리어 아끼느냐 그랬어요. 이것을 아끼느냐, 이것을 보호하느냐, 그러니까 틀렸다. 야유 일개반개 또한 한개 반개는 있다. 이걸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이 한개 반개는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조주는 명백함에도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재 명백리. 근데 너희들은 이것을 도리어 아끼고 보호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실수했다. 패했다. 잘못했다. 뭐 부정어거든요. 낭패다. 이런 말인데 이게 패했다 이 말 뜻을 이 무슨 뜻인지 알아먹겠냐 이거예요. 틀렸다. 실수했다.
낭패다. 나는 이 명백함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는데 그대들은 이것을 보호하느냐, 지키고 아끼고 보호하느냐니까 틀렸다 그랬어. 틀렸다. 근데 한계 반계는 있다 그랬어. 뭔 말이냐면 깨달음을 보호할 수 있겠냐, 깨달음을 아낄 수 이걸 이렇게 내가 보호하고 가져 지닐 수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틀렸다는 거야. 그대들은 보호하느냐니까 틀렸다 이 말. 불가능 그거 안 된다 이거지. 근데 한계 반계는 있다 그랬어요. 야유 일계 반계. 그놈이 누구냐? 밑에 나오는 이놈이에요. 시유 승문. 그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기부재 명백리 호석계신마.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을 계신마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걸 보호한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아까 한계 반계 한계 반계는 있다 했는데 바로 이놈이라고 했거든. 뭔 말이냐면 봐요. 지금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 공안이 그래서 조금 이게 조주가 되게 안목이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조주 공안이 다 이래요. 이 공안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면 봐요. 이 승려가 그 조주가 파도온 구덩이에 승려가 지발로 들어온 거거든요. 갑자기 지도문안 유연감택 제유 언어면 감택 아니면 명백이다. 근데 나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는데 너희들은 혹시 이 명백함을 보호하고 아끼느냐 하니까 아니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서 뭘 보호하고 아낀단 말입니까? 하면서 마치 뭡니까? 조주의 실수를 조주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이 지금 조주에 잡힌 거예요. 지금 이거 지키는 놈이 이놈이라니까. 뭘 지킨단 말입니까? 이게 지키고 있는 거라. 이 말 알겠어요? 이게 힌트. 이 조주의 또 다른 공안에 엄양존자하고 공안, 유명한 공안이 있어요. 방아착 공안. 네? 엄양존자라는 이가 찾아와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내려놓아라. 방아착. 그랬어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데 뭘 내려놓는 말입니까? 그럼 내려놓기 좀 가져가라. 똑같은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거 갖고 있다고. 근데 봐요. 뭘 지킨단 말입니까? 그거 지키고 있어. 이 말 알겠어요? 이게 조주가 그래서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를 못 돌아본 사람을 이렇게 지가 뭘 실수한지 몰라. 이게 뭐냐면 견해에 사로잡힌 사람을 지금 치유해 주는 거거든요. 아니 명백함 속에도 없다면 아무것도 지킬 게 없는데 뭘 지킵니까? 그걸 지키고 있던가. 아무것도 지킬 것도 없다. 그것도 미묘한 견해라고. 그걸 또 붙잡고 있다고. 할 게 없네요. 이런 거 지키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거 지키고 있는 거. 전부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 야호 여 일찰. 또한 호여 일찰. 일찰은 한 싸대기거든. 한 대 때려 주어라. 이 말이에요. 또는 한 대 잘 때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마치 이게 이 원어가 이게 음흉하게 중국 사람들이 음흉하게 이게 이중적인 의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치 처음에는 이 승려의 편에 서서 그래 너 참 질문 잘했다. 한데 조주를 잘 때렸구나. 그래서 설주상악 혓바닥이 입천장을 버티고 있다. 조주를 찍소리 못하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걸 조주 입장에서 풀면은 지금 이 말하는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 뭘 아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요 놈을 한 대 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착어를 승려 입장에서 보면은 조주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기 때문에 참 한 대 잘 몰아세웠다. 아마 조주가 혓바닥에 입천장이 딱 달라붙어서 말 못할 거다. 이런 소리 되고 이 눈 어두운 조주 입장에서 눈 어두운 승려를 꾸짖을 때 저거 한 대 때려줘야 돼. 저는 망상하고 있는 줄 몰라. 지가. 뭘 지킨단 말입니까? 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한 대 때려줘서 입 다물게 해야 된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 운,
조주가 말하기를 아역부지. 아니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하면서 뭘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봐요. 뭘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또한 모른다. 갑자기 나 또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찰살 전후한 저 늙은이를 찰살을 뭐냐면 죽도록 패라 이 말이에요. 죽도록 찰이 이게 한 대 때리는 거예요. 또는 원래 찰자는 막 윽박지르다 핍박하다 이런 뜻이야. 저 늙은이를 매우 핍박해라 또는 뭐 죽도록 패라 이 말이야. 그래서 도태 삼천 삼천리를 거꾸로 물러나라. 저 늙은이를 죽도록 패가지고 삼천리 물러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또는 저 늙은이를 아주 매우 핍박하는구나. 그러자 조주가 삼천리를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나 또한 모른다가 조주가 진짜 몰라서 모른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서 뭘 지킨단 말입니까? 보면 겉으로만 보면은 이 승려의 말이 아니 저 스님 이상하네. 자기는 말만 있게 하면 간택인 명백인데 자기는 명백함 속도 있지 않대. 근데 너희들은 뭘 지키냐? 아니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서 우리 보고 뭘 지키란 말이야? 하면서 뭘 지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나 또 모른다. 이게 좀 어렵네. 설명하려니까. 근데 이게 나 또한 모른다. 앞에 달마 불식하고도 같아요. 뭘 지킨단 말입니까? 나 또한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마치 저 승려가 조주를 이렇게 코너로 몰아넣는 것처럼 이 승려를 이렇게 칭찬한 것처럼 하면서 조주를 이렇게 내려 누르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 뜻은 반대예요. 이게 도태 삼천이 조주가 할 말이 없어서 삼천리 퇴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전혀 이 승려가 삼천리나 떨어져 있다. 조주의 뜻과는 삼천리나 떨어져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나 또한 알지 못한다. 조주 부재 명백리. 조주는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아. 근데 도리어 그대들은 뭔가 이 명백함을 지키느냐 하니까 뭐 명백함 속에도 이미 있지 않다면서 뭘 지킨단 말입니까? 나 또한 알지 못한다. 이걸 이 말구절 돌아가지 말고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자기 또한 여러분 또한 알지 못하는 이 자리를 봐야 돼요. 나 또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이 말의 낙처, 나 또한 알지 못한다. 이거 참 만만하게 봤는데 이 공안이 이거 어렵네. 나 또한 알지 못한다. 자, 승훈 화상이 기부지. 자, 여기 보면 이 승려가 뭡니까? 계속 몰아붙여요. 계속 몰아붙여. 화상이 기부지. 화상이 이미 알지 못한다는데 알지 못한다면서 위신마는 어째서 이 말이야? 무엇 때문에? 각도 부재 명문이. 화상도 알지 못한다면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도리어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하십니까? 이게 보면 승려가 아주 논리적으로 조주의 허물을 몰아붙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 승려는 조주의 뜻을 꿈에도 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조주가 말만 있으면 간택 아니면 명백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걸로 떨어진다. 근데 나는 여기도 머물지 않는데 너희들은 뭘 지키느냐 하니까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덥석 달려들어가지고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 뭘 지킨단 말입니까? 라고 자기 허물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허물을 짓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짓게 만든 거야. 그래 놓고 나 또한 알지 못한다. 뭐냐면 이 나 또한 알지 못한다는 답을 통해서 승려가 이걸 공격하려면 뭐가 잡혀야 되는데 아무것도 잡을 걸 주질 않은 거야. 그러니까 화상 또한 알지 못하면서 어째서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보면 도저히 조주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구석으로 이렇게 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어의 착어도 뭐냐면 간주향, 신마척어. 간은 본다 이 말이에요. 주향은 도망쳐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봐라. 지금 조주가 지금 이렇게 딱 몰아붙였는데 어디로 도망하는지 한번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축교 상수거. 축은 쫓을 축. 쫓아서 교는 뭐뭐 하게 하다. 쫓아서 나무 위에 올라가게 하라. 그러니까 꼼짝없이 조주를 한번 이렇게 몰아붙여 봐라. 그러니까 마치 뭡니까? 이 승려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뭡니까? 승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한번 저 어디까지 도망가는지 한번 봐라. 그래서 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게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자 주운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이 공안의 핵심은 이거예요. 문사즉득 예배 요태라. 묻는 일은 곧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가라. 지금 봐요. 아니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은데 뭘 지킨단 말입니까? 하니까 나 또한 모른다. 그 다음에 화상 또한 모른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도리어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합니까? 아니 묻는 일이 됐으니까 절하고 가라. 전혀 엉뚱한 대답을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저 스님의 질문에 조주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한 걸로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게 예를 들면 아까 간택이 깨닫지 못함이라면 명백은 깨달음이거든요. 아마 이 승려는 자기 스스로 명백한 바가 있어요. 깨달은 바가 있어. 그러니까 노승은 나는 그 깨달음에도 머물지 않는데 너희들은 그거 지키려는 거 아니냐 하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온 거야. 이미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면 뭘 지키냐. 이거 말로 설명이 있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깨달음 속에도 있지 않다면 그 깨달음 지킬 게 뭐 있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견해라. 그것도 자기가 지키고 있는 견해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줄 모르기 때문에 조주가 이런 허물을 지어서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도록 자기도 모르게 그런 업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끄집어낸 거라. 여기 지킬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전히 그것도 하나의 분별이고 하나의 간택이란 말이에요. 명백이라고 하는 것도 간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 또한 모른다. 이게 뭡니까? 간택과 명백에 떨어지지 않은 한마디가 나 또한 알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나 또한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데도 이 승려는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당신도 모른다면서 어째서 깨달음 속에도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하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해야 되는데 묻는 일은 다 되었으니까 절하고 가라. 거기에 뭐라고 됐냐? 레유 저일착 그랬어요. 레자는 우리 신뢰하다 할 때 레자거든. 믿을 레자예요. 근데 여기서 레유는 다행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한수 일착. 바둑할 때 한수를 착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둑돌 놓을 때 착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다행히 이 한수가 있었다. 문사즉득 예배 요태다. 그래 놓고 저 노적 그랬어요. 자노적 이 늙은 도둑. 이 공안이 이칙인데 제법 어렵네. 이 말이 이게 이제 조주 스님을 잘 알면 조주 스님이 법 쓰는 법을 조금 알면은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조주 스님은 절대 방하를 쓰지 않았어요. 이상한 말을 안 썼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돌호랑이가 아이를 안고 뭐 졸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리뱀이 뭐 눈을 지금 그런 이상한 격액부를 안 쓰고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니까 스님께서는 좀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조주가 뭐랬는데 너 밥은 먹었니? 예, 그러니까 가서 바로를 씻어라. 근데 그 말에 깨달았대. 또는 자네 우리 절에 와봤는가? 예, 와봤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 마시라. 자네
우리 절에 와봤는 거? 아니, 오늘 처음 왔는데, 그래, 자네도 차 한 잔 마시게. 그래서 옆에 있던 원주가, 아니, 스님, 온 사람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한번 와봤던 사람이든 처음 온 사람이든 왜 차 한 잔 마시라고 합니까? 자네도 차 한 잔 마시게. 네. 또 뭐 있더라? 바로 씻어라. 차 한 잔 마셔라. 네. 내려놓으라도 그런 거고. 여기서도 봐요. 아니, 지금 막 진지하게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람한테 묻는 일은 이만하면 됐다. 묻는 일은 됐으니까 예배하고 가거라. 절하고 가거라. 나 또한 알지 못한다. 묻는 일은 되었으니까 절하고 가거라. 우리는 이런 걸 보면 저게 뭔 말이야?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지도는 무난 유형간택이다. 제 착어입니다.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지도는 무난 유형간택이라. 단막 증의하면 통영명백. 제가 두 구절 더 붙여드릴게요. 네 구절로. 아역부지 문사즉득 예배요태. 저 의지가 뭡니까? 지도무난 유형간택이다. 나 또한 알지 못한다. 묻는 일은 다 되었으니 절하고 물러가거라. 여기에 자질구레한 해설을 붙일 수 있습니다. 묻는 일은 다 되었다. 절하고 물러가라. 이게 여기 그러니까 그래서 원호가 이랬던 거예요. 다행히 이 한 수가 있었구나. 이 한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가 한번 꾸정모를 뒤집어 쓸게요. 문사즉득 예배 요태를 제가 직설을 해드릴게요. 문사즉득 예배 요태의 뜻이 뭐냐? 말을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야. 문사즉득 예배 요태가 뭡니까? 시원하다. 여기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의리거든요. 그렇지. 평상화 이러면 이게 의리선이 된 거야. 평상화가 격했구나. 평상화나. 그래놓고 원어가 왜 착어를 다냐면 이 고칙공무원 가면 이게 뭔 소리야? 이 원어가 이 고칙을 이렇게 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보여준 거라. 이 한수가 있었어. 이게 한수야? 문사직도 묻는 일도 해서 겉으로는 묻는 거. 대답 못하고 그냥 회피하네 이런 식이잖아요. 어째서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까? 한마디 일러보십시오. 근데 묻는 일 그만하면 됐어. 잘하고 가. 완전 이건 나 또한 알지 못해. 뭐 이런 말. 근데 저 한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 늙은 도저가 그랬어요. 자, 뭔 말이냐면은 진짜 솜씨 있는 도둑놈은 뭐냐면 훔쳐갔는데 훔쳐간 줄 몰라야 돼. 자, 이게 들통이 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늙었다는 말은 뭐냐면 노련한 도둑이란 말이에요. 노련한 도둑이에요. 지금 이 승려는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잘못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 늙은 도둑놈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노승은 부재 명맹리라고 하는 순간 이 도적의 몸이 드러났어. 도적이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자기 꿍꿍이가 이제 드러났고, 그래놓고 이제 거기에 이제 이 도적의 미끼가 뭐냐면 그대들은 도리어 이걸 아끼느냐, 명백을 아끼느냐, 지키려 하느냐 하니까 아니 명백함 속에도 있지 않는데 뭘 아끼냐 하면서 덥석 그거 미끼를 물게 만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나 또한 알지 못한다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와. 이 사람은 거기다 붙잡아 놓게 해놓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허물도 모르고 아니 스님께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도리어 명백한 속에 있지 않다고 어떻게 말하십니까? 묻는 일 이만 물었으면 됐다. 저라고 가거라. 이거 참 이걸 어떻게
이게 조주의 안목이 고준하다는 게 뭐냐면 이 승려는 나름대로 어떤 견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묻는 질문이 그 논리적인 허점을 이렇게 맹렬하게 파고드는데 바로 그 점을 조주는 이제 지적해 준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따져 물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명백함, 예? 명백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따져 묻는데 바로 그 명백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간택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있기만 하면 간택이고 명백이다. 이게.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근데 실제로 뭡니까? 조주가 가리키려고 한 지도문안 삼조승찬의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용 명백이라고 하는 건 비록 간택이니 명백이란 말을 썼지만 그 말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또한 알지 못해. 그리고 그렇게 다그쳐 묻는 그 승려의 마지막 그 입을 닫게 만든 게 뭐냐면 묻는 일은 그만하면 됐으니까 절하고 물러.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 달까 말까 붙일까 말까 하는 해설이 있어요. 신통매형 따로 있나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지. 문사즉득 예배요태. 자, 이 늙은 도적. 요 이칙공안은 상당히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안의 뜻을 다시 새롭게 이제 이렇게 거론하는 것을 재창이라고 하는 거지. 일종의 제가 벽암록 고칙공안을 재창하는 건데 재창하면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치 독약 만드는 가게 점원이 자기가 다루고 있는 물건을 조심조심 다루듯이 자칫하면 이 독에 자기가 중독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자기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재창하다 보면 여러분도 이 아르마리라는 독에 중독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이제 허물을 제 스스로 이제 이 중화시킨 해독제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중독에서 보면 조주하고 승려가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한 두어 시간 가까이 지금 막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요. 처음으로. 이 조주와 이 승려 문답이 일어나기 전에. 예? 처음 우리가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죽비 딱딱딱 쳤을 때 바로 그 시점으로 딱 돌아가서 자, 바로 아니지. 바로 돌아갈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니까 변함없는 바로 이 자리니까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에 하면 통용 명백한 그 자리예요. 여기에 말이 있기만 하면 간택이나 명백에 떨어진다. 여기에 이 자리에 어떤 식으로든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도 하지 말고 딱 이와 같이 지금 어떻게든 뭘 하거나 말거나 하기 전부터 본래 있던 그 자리란 말이에요. 본래 있던 그 자리. 한 바퀴 뺑 돌아서 원래 자기 출발했던 그 자리로 딱 돌아와서 그러면 처음과 끝이 이게 똑같아요. 이러한 자리. 처음과 끝뿐 아니라 중간 언제 어디서나 똑같은 이 자리로 딱 돌아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딱 이제까지 들었던 모든 그 아르마리 그 견해를 탁 털어버리고 쉬어보십시오. 결국 돌고 돌아서 가도 결국 눈앞에 있는 바로 이 물건, 바로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밖에 없어요. 이 세계. 바로 우리의 가장 내적이고 가장 친밀한 거. 절대 다른 어떤 존재, 다른 어떤 사람도 엿볼 수 없는 자기 살림살이, 자기의 진짜 경험. 이 경험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뿐. 이 경험은 어떤 경험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잡지 않는 게 이 공부의 묘입니다. 묘. 잡지 않는 거. 어떤 것도 잡지 않았는데 이건 놓아버릴 수가 없어. 잡지 않았는데 놓을 수도 없어.
요걸 자기 경험으로 착 하셔야 됩니다. 요것뿐이다 하는 겁니다. 요것뿐.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